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전날 뉴욕 증시는 3대 지수는 강보합세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17%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상승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탄력은 이제 다소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뭐 조정이 좀 나와줬으면 하는데 그 조정이 좀 나오지가 않는 부분들, 이게 참 시장에 있어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 기대감들이 좀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일단 한국 시장도 꾸준하게 좀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곤 있지만, 일단 선진 시장보다는 좀 상당히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나스닥 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신고가를 좀 기록을 하고 있죠. S&P 500도 마찬가지고요. 다우지수도 마찬가지로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의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21년 3,300포인트대의 고점을 좀 기록하고 난 이후에 지금은 2,600포인트대에서 위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죠. 어쩔 수가 없이 중국의 영향도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중국 쪽 같은 경우는 수출 비중이 여전히 좀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수출 비중이 좀 있다 보니까, 일단 제약이 좀 따르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일단 바이오 쪽 기업, 제약 바이오 쪽 기업들이 좀 상승을 했었고요. 뭐 헬스케어 쪽도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한국 시장도 제약 바이오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이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뭐 레고캠 바이오가 신고가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그리고 뭐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굵직한 주식군들 같은 경우도 일단 박스를 뚫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일단 뭐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는 기술 수출에 의해서 일단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었었고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박스권형을 좀 돌파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일단 뭐 한미약품 같은 경우 4분기 실적도 좀 괜찮은 그런 상황들이에요. 컨센서스가 좀 상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매물 소화를 하고 난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알테오젠이라는 기업도 신고가의 모습들을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어찌됐든 제약바이오 쪽에 있어서의 흐름들이 좀 상당히 양호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지속적으로 하반기부터 좀 말씀을 드렸던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신고가를 좀 기록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죠. 일단 뭐 꾸준하게 좀 보유를 했다라면 매수 관점으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좋은 결과물이 좀 나올 수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실질적으로 제약 바이오 쪽 섹터 같은 경우는 여전히 봐야 되는, 봐야 할 섹터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이 23년 마지막 거래일이에요.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일단 여전히 좀 순환매는 좀 나와주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사실 지수는 좀 조정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조정이 나올 듯 하면서 나오지도 않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이 이유는 일단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수급, 이 부분들이 좀 가장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일단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매수 기조를 유지를 해주고 있고, 특히나 선물 쪽에서의 매수 강도가 좀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기관 쪽 같은 경우, 특히나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는 배당락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제 매수보다는 매도로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조정을 좀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어찌됐든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근데 이제 지수가 좀 많이 올랐으니까 마냥 좋게만 볼 건가, 그 부분들도 좀 사실 아닌 것 같거든요.
2600대 이 1차 목표치를 좀 달성을 하고 난 이후에 저는 조정을 좀 말씀을 좀 드렸어요. 조정을 좀 말씀을 드렸고, 조정을 받았을 때에 매수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고. 근데 조정의 폭이 좀 상당히 작은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어요. 일단은 조금 더 조정을 좀 기다려 볼 생각입니다. 한 가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다가 하나만 더 추가를 해볼게요. 변동성 지수입니다. 변동성 지수와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역외관계로 좀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일단 변동성 지수가 하락을 했을 때에는 지수가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놓였어요. 또 변동성 지수가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을 때는 급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죠. 이렇게 역외관계의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연초 올해의 2월달, 3월달에 변동성 지수가 하향 안정화가 좀 되면서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었죠. 그리고 난 이후에 재차 변동성 지수가 4분기에 들어서면서 급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다시 지수가 큰 폭으로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죠. 근데 최근 들어서 좀 보게 되면 변동성 지수가 바닥을 치고 나서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지수는 반대로 꾸역꾸역 올라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이거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안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혹시 역외관계에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변동성 지수가 최근 들어서 반등이 나온다라는 거, 요 부분들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또 한 부분들은 환율적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환율이라든가 금리 안보죠. 환율이 저점을 깨지는 그런 모습들, 1290원짜리대가 깨지는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좀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 그러한 모습들이 전개가 되다 보니 일단은 여기서 좀 반등이 좀 나올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반등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지수도 좀 조정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너무 공격적으로 추격 매수를 하는 거는 바람직하진 않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에 있어서 여전히 뭐 지수는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매수의 기회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이슈와 테마를 겸비한 그런 종목군들이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대표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요게 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2024 CES가 있죠. 여기는 제약바이오 쪽이 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쪽 같은 경우는 온디바이스 AI 쪽이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로봇 쪽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쪽도 나름대로 이쪽 CES에 출시가 되겠죠. 로봇 쪽 같은 경우가 오히려 조금 더 못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봇주들을 좀 관심을 가져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뭐 많이 올랐던 뭐 두산 로보틱스라든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가 이런 부분들 종목군들도 있지만 거기에 이제 후발 종목군들도 일단 나름대로 좀 흐름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SPG라든가 아니면 뭐 누리메카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은 나름대로 좀 순환매가 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에 있어서의 순환매를 좀 바라보는 그런 전략도 나쁘진 않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같은 경우는 뭐 기술 수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참가 기업들이나 이런 기업들이 좀 상당히 많아요. 뭐 한미약품이라든가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셀트리온 뭐 참가를 하죠.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이미 박스권을 좀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그 위에 코스닥 종목군들은 뭐 레고캠바이오라든가 뭐 알테오젠 뭐 이런 기업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도 순환매가 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최소 한 종목은 일단 포트에 편입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희는 제약바이오 섹터 보유하고 있지만 어제 신규로 또 매수를 진입을 했습니다. 일단은 분할 매수로 일단 1차 매수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며칠 상황을 좀 보고 다시 추가적으로 좀 진입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슈와 테마성의 흐름들은 이렇게 좀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다른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이제 먼저 수급적으로 좀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라든가 또는 어닝 시즌을 좀 대비하는 그런 전략이에요. 실적 시즌을 좀 돌아본다라면 컨센서스가 좀 상향 조정되고 있는 거는 미용 쪽이에요. 미용 쪽 헬스케어 쪽이라든가 이런 쪽이 좀 나름대로 컨센서스가 좀 상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몇몇 제약주들도 컨센서스가 좀 상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다른 부분들 보게 되면 전력 쪽이라든가 송배전 쪽 이런 쪽도 나름대로 좀 괜찮다. 그런 점을 좀 부각을 시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에너지 쪽도 마찬가지로 컨센서스가 좀 상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닝 시즌을 좀 대비하는 그런 전략도 나쁘진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시장에 있어서는 순환매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순환매가 좀 나와주고 있고, 대체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반도체 쪽이라든가 제약바이오 쪽이라든가 관심이 좀 많이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순환매가 좀 나오게 된다라면 올라가지 못했던 그런 종목군들에게도 흐름들이 좀 나올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보게 된다라면 뭐 제약바이오 쪽에 대웅제약 올라가지 못했죠.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뭐 순환매성으로 좀 흐름들이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쪽을 좀 본다든가, 아니면 뭐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동진세미캠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어서의 기업들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올해는 장비 쪽이 좀 괜찮았다라면 내년도는 소재 쪽이나 부품 쪽이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가동률에 있어서의 증가, 이 부분들은 소재와 부품 쪽에 있어서의 사용이 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실적이 좀 개선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을 건데, 주가는 아직 미반영이 좀 되어 있다라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땐 오히려 소재와 부품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 그거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오늘 관심 있게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뭐 제약바이오 쪽 여전히 봐야 될 것 같고요. 로봇 쪽이라든가 반도체 쪽 봐야 될 것 같고, 어저께 좀 말씀을 며칠 동안 계속 아마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관심 있게 좀 볼 만한 그런 기업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TSE 뭐 별로 올라간 부분들은 없어요. 별로 올라간 부분들이 없지만 아마 요날 개장하기 전에 좀 말씀을 전략 영상을 드렸으니까 뭐 조정을 받았을 때에 매수 한번 해보자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매수에 따르면 약간의 뭐 수익 중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좀 보유를 해도 되지 않을까. 주가 못 올라갔죠. 결국은 못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키높이를 좀 맞춘다라는 거,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시장을 좀 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3년도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는 이제 휴장기를 걷고 내년 초에 이제 더 다시 개장을 하죠. 올해 한 해 동안 고생들 많으셨고요. 오늘 마지막까지 성공 투자하시고 영상을 보시면 구독 신청 부탁드리고요. 알람도 설정해 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도에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